나의 의지나 당신의 허락의 범위가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함께 얽히는 시간 속에 있는 비밀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마치 감질나는 힌트를 주듯 언뜻 일어나는 사소한 에피소드나 잠깐씩 스쳐 지나는 각자의 감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음을 눈치채버렸다. 때론 서로를 향해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쉴 새 없이 내뱉는 말들 속에서 운이 좋게도 몇 마디가 가슴 속에 걸려 들어온 날은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부유하고만 다닌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 for yo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첫 곡 이정석과 조갑경이 함께한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 곡인 것 같아요. 예, 문득 오프닝을 쓰고 방송 준비를 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노래 반가우셨던 분들은 그렇죠. 저희 비슷한 세대라는 얘기겠죠. 우리 돌멩이 8님께서 문중전님 자꾸 첫 곡 선곡 이러실 겁니까? 너무 좋잖아요 하셨는데 일단 저는 성공적이었네요. 한 분이라도 감동을 시켰으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검은별님께서 조갑경을 참 좋아라 했었는데 말이죠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시생님이 또 그 당시 두 분이 노래 부르던 사진을 올려주셨거든요.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발적으로 끌림에 끌려오신 거 맞죠? 예. 우리 아싸님, 오늘 친구 생일 모임인데 걱정입니다. 얼른 끝나야 한샘의 때림 아닙니다. 한샘의 홀림입니다. 한샘의 이미지가 때리는 이미지인가? 예. 맞아. 클라라 언니 말에 의하면 때리기는 하죠. 싸울 때. 예. 꼭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정식 코너 제목은 홀림입니다. 때림 아닙니다. 아이고, 시생님 또 귀여운 고양이와 아가가 함께 있는 재밌는 사진 올려주셨어요. 웃자냥 하면서 아가 울고 있네요. 아이고야. 예. 관조 오빠, 성주에서 끌림이 하나 끌림합니다. 한샘 오시는 날이군요. 눈 오고 난 후 많이 추운데 문 하나 한샘 따뜻하게 다니세요. 근데 저는 추운 날씨지만 두 분 연상하니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하셨는데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관주 오빠? 저야 그렇지만 한샘까지? 아니에요. 우리 한샘 보면 늘 안아주세요 하고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푸근하신 분이죠. 네. 벌써 와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아싸님께서 더원의 겨울사랑이나 유혜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둘 중 한 곡 신청합니다. 조합원 6명과 친구 1명과 들을게요 하셨는데 친구 1명은 아직 조합원 안 되셨나 봐요? 예. 얼른 조합원 가입부터 하시고요. 친구분 반갑습니다. 예. 블라드님 출석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우리 탄핵발전소님 오늘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하트 2개로 오셨어요. 여전히 제 눈에는 크기가 달라 보이는 하트 2개. 우리 작은아이님 현재 조합원 수 17,999명 하셨는데 좀 전에 18,000명 넘었다고 올려주셨어요. 검은별님도 출첵하셨고요. 방직원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 아들도 국민TV의 사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율의지였죠 하셨는데 나이스. 예,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플리푸드님, 네, 준비됐어요 하고 오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스누피님께서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세상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나요? 집 앞 눈 쌓인 마당의 첫걸음입니다 하시고 올려주셨는데 지역이 어딘가요?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 눈이 펑펑 왔지? 우리 미객님, 문언니 출첵이요. 저도 문언니 얼굴 있는 컵 갖고 싶다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전용관 선생님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용관 선생님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용관 선생님한테 잘 보이셔야 된다는. JJ킴님 출첵합니다. 보편 마지막 노래 패스하고 다른 노래 듣다 오프닝 놓쳤어요. 이정석 조갑경 추억 돋는 노래네요 하셨어요. 그쵸? 예. 끌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느슨한 시간?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이야기도 하지만 추억도 이야기하는 그런 과거와 현재가 더불어서 미래까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젊은이 원님 출첵합니다. 오늘 시생님하고 지우디님 사진 대박이네요. 언제 두 분 기발한 사진 배틀 한번 하시라고. 예. 요즘 사실 우리 지우디님 같은 경우에는 합성 사진의 대가시죠. 예. 굉장히 재밌는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고 시생님은 검색의 달인이십니다. 예. 우리 해피이녀님 출첵이요. 출첵하고 이어폰 꽂고 마감 모드로 가네요. 오늘도 한샘의 온수매트에 빠져보아 완전 기대됩니다. 그러게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온수매트가 막 그리운 날인데. 마마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끌리끌리끌리미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솔롱구스님 여기요. 일이 늦게 끝나 집에 오니 참 우울한 소식 하나가 있더군요. 이번에 학교 같은 반 친구가 지난 한 달간 병원에 있다가 지난 토요일에 영면을 했다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좋은 느낌이었는데 문마마의 방송으로 좀 업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선 여전히 촛불이 있었던 수요일이었습니다. 북부 조합원들, 의정부 시민 모임의 회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린 아이가 너무 빨리 세상과 작별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세상에 나눠줄 사랑을 이미 다 충분히 줬기 때문에 난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네. 이게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마이키님, 문중자님 출첵이요. 눈과 비가 섞여 애매한 날씨에 출첵하셨고요. 그리고 딸둘 아들 하나님 간만에 출첵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둘째 딸내미 생일 축하 기념 조합원 가입과 증자를 계속 미루고 있군요. 12월 5일이면 큰딸 생일이니 두 딸내미 조합원 가입과 증자를 함께 하겠다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하셨는데 그럼 딸둘 아들 하나님은 좋은 시간 안 하시려고요? 같이 보내야죠. 우리 한솔이님 손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훈니 아줌마님 잠깐 졸다가 출첵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혼나는 거 아니죠? 전 9시 40분대가 고비입니다. 이제 눈이 초롱초롱 준비됐습니다. 끌림으로 빠져듭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느라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먹고 나면요. 특히 이렇게 날이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이렇게 좀 풀어져서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르르 잠이 오거든요. 저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괜찮아요, 훈니 아줌마님. 그냥 너무 그렇게 졸리시거나 할 때는 굳이 10시에 안 깨셔도 돼요. 예, 그냥 주무세요. 예, 너무 죄송하다. 야옹야옹님께서 출첵해요. 저번 수가 18,001명이네요. 아싸, 알코올 없이 엄마 마음에서 산 노가리 뜯으면서 청취 중입니다 하셨는데 엄마 마음이라고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죠. 예, 여기에 가면은 멸치, 노가리, 이런 것들, 해산물들 굉장히 좀 좋은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많은 분들 믿고 구입하실 수 있는 엄마 마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지기님 눈이 너무 오시네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자 지금 본인이 있는 지역에 날씨 상황 있죠. 기상 상황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어딘데 어느 지역을 쓰시고 지금 기상 상황 어떻습니다. 예,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뉴스는 내비다님 출석합니다. 본방에는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문중전님의 축하받고 지영이 돌잔치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우리 지영이 돌잔치 했군요. 코딱지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다니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경기 북부 이사님 한샘 나오시는 날이니까 듣고 계시죠? 지영이 돌잔치에 방문해 주셔서 기쁘고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조합원 좋다는 게 이런 거죠. 예. 우리 지영이 이름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경기 북부 조합원 모임 갔을 때 예쁜 지영이 제가 만났었잖아요. 예. 우리 민트향기님 바람이 무지 춥네요. 말캉 노래 들으며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말캉말캉? 예. 거제현이맘님 끌림과 함께 하루 마무리 하루 들렀어요. 한샘 희정언니 반가워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김지연의 계절이 끝나갈 무렵 들을 수 있을까요? 신청해 오셨고요. 쥐바기 킬러님 출첵하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사진상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쥐바기 킬러님이실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라 하면 제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틀렸네요. 민망해라. 민망해라. 예. 부끄부끄. 예. 우리 오늘과 내일님 출첵이요. 야근으로 잠수요. 홀림이 한샘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요. 하고 걱정해 주셨고요. 우리 좀비콤비님 유엔이 Crazy for You 훈남 듀엣이었죠. 저희 동네 양천구 신정동은 바람만 부네요 하셨고요. 우리 해피니아님 여기 마포구인데요. 국민TV 옆 동네요. 바람 불고 춥기만 해요. 눈은 안 오네요. 추워요. 몸도 마음도 하셨고요. 야옹야옹님 경기도 수원입니다. 눈 안 왔습니다. 바람만 잔뜩 붑니다. 폭군 도마뱀님 여기는 충남 아산이고요. 눈이 마구마구 오고 있어요. 충청도 눈 오고 있답니다. 쥐바기 킬러님께서 충남 당진 눈 많이 와요 하셨고요. 젊은이월님 경기도 시흥 눈도 없고 비도 안 오고 그냥 추운 겨울밤이네요 하셨고요. 엉겅키 사랑님 아들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가다가 차 돌렸어요. 왜냐고요? 눈이 오잖아요. 하얗게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 개 탔잖아. 학원 안 가면은 개 탄 거예요? 되게 좋긴 하겠다. 그쵸? 예. 우리 우째 이런 일이님께서 출첵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날을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아싸님께서 조합원 아닌 친구 한 명 김양옥이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틀어주면 조합원 가입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려요 문마마 하셨는데 어머 이러면 저는 바로 틀어드려요. 바로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예.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전해드렸으니까 우리 아싸님의 친구분 조합원 가입 얼른 하시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김지연의 계절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솔롱구스님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생겼습니다. 조정연의 슬픔 바다 하시면서 정석 오빠 사진 올려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바로 찾아놨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정 너무 멋있는데 또 말이 안 나오네요. 저 왜 이럴까요? 예. 우리 불쏘시개님께서 오늘 문하나님이 밉습니다. 끌림 오프닝 기다리다가 물 틀어놓은 거 깜빡하고 야근 중인데 현장 바닥 물 날리네요. 끌림 들으면 30분은 꼬박 물 퍼내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날도 추운데 예 모쪼록 예 그 물 퍼내는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예 안녕하세요. 쌤 아까 뭐 하신 거예요? 게임 하신 거예요? 설마? 삐링삐링 소리 났었잖아요. 뭘 잘못 눌러서 쉬리가 나타났어요. 쉬리가 뭐죠? 아이폰에 음성 이렇게 질문하면 음성으로 대답해주는 여자분의 이름이 쉬리예요. 아 그분이? 예. 밤에 걔랑 많이 대화하거든요. 잘 자. 그럼 예, 한 알리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막 이러면서 날씨 그럼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막 대답해주는 애 있어요. 저번에 핸드폰 액정이 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핸드폰이 먹통이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네. 전화도 할 수 없고, 뭐 게임도 못 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걸 한번 리셋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되더라고. 그래서 시리한테 물어봤죠. 아이폰이 고장 났어. 그때 참 안 됐군요. 뭐라? 아이폰 뭐 강제 종료 그랬더니 한 알리사님 그것만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막 야 이년아. 욕하면 뭐라고 반응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딴짓해요. 이년아 170만 개의 뭐 검색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종 얘랑 대화해요. 한쌤. 네? 예, 얼른 연애하세요. 저하고 있잖아요. 짝사랑. 예. 또 모른 척한다. 야옹야옹님께서 시리라고 그 여자는 쉬리가 아니고 시리. 시리. 예, 시리예요? 시리도 아니, 아니었어? 종종 대화도 하시는 분이 이름을 제대로 모르세요, 왜? 걔도 내 이름 잘 모르더라고. 딴 이름 되더라고. 진짜 그거 아이폰에만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자 이름은 시리예요. 시리. 재밌네요. 예. 여기 뜨네요. 시생님이 뭐 피곤해. 저는 괜찮습니다. 피곤하다고. 아니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되게 웃겨요. 이거 꼭 한숨 같은데요? 재밌어요. 예. 저번에 이거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수리처를 뭐 알려줘. 뭐 AS 센터 알려줘. 그러니까 뉴욕 뭐 이러면서 뉴욕 애플 스토어. 지금 검은별님이요. 시리에게 사랑한다 하면 모든 애플 제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뭐 나오는 답이 너무 재밌어서 네. 한참 이거 갖고 혼자 놀 때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네요. 예. 아유, 참 이러고 사는 것도 재밌네요. 아니 재밌네요. 해보고 싶네요. 예. 네, 이따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문희정과 나중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냐 꼭 물어볼게요. 대답이 궁금해요. 예. 아, 진짜 궁금한데요? 설마. 아니, 근데 저 아이가 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뭐, 얘가 뭐 알고 말하겠어요? 막 던지는 거지. 알겠어. 또 걔한테 또 이쁘다는 소리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왜 이러냐, 진짜. 아유, 한쌤이랑 나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이 내린 짱돌님 추운 바람 맞으면서 출첵해요. 퇴근버스 왜 이리 안 오는지. 지금 날씨에 밖에서 발 동동거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출근, 퇴근할 때 겨울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침, 저녁이 좀 서늘하니까 괜찮은데, 맞아요. 네. 저 인천에서 압구정까지 출퇴근을 한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나오는 게 이제 1호선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 신도림에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 두 코스가 정말 이 성일원과 성추행과 온갖 소매치기. 저 거기 소매치기 당했거든요. 저도 가방 뒤에 와. 그 백팩 그 뒤에 이렇게 쫙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튀더라고요. 제 휴대폰을 제 잡고 눈앞에서요. 있는데. 아니 가방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인형을 큰 걸 달아놨더니 그냥 드립다 그걸 딱 빼더니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매는 백은 그 훔치기도 쉽잖아요. 근데 면도칼 이렇게 쫙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있었는데 거기 두툼하게 생리대 들어있었는데 없어졌어. 급하면 말하지. 그래가지고 되게 좀 다사다난했던 1호선, 2호선. 그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잽는 일이 많잖아요. 앉아있다 보면, 왜 1호선에요? 500원만이란 여자분이 계셨어요. 네? 거지인데, 네. 약간 시크한 여자 거지셨어요. 네. 근데 1,000원 줘도 싫다고 그러고 100원 주면 사람 우습게 하냐고 그러고 500원을 꼭 줘야 돼. 진짜요? 네. 500원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저도 그 여자 보려고 원래 내리는 데서 더 타고 가서 봤었어요. 와. 그 별별 되게 그리고 그 1호선 거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한 여자분이 거기에 앉아서 화장을 하시는 여자분. 그 지하철 메이크업을 지하철 안에서요. 그 안에서 기초만 하고 나와서 파운데이션부터 마스카라까지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그 흔들리는 데서요? 그러니까 기술이 보통이 아니던데. 와. 그 옆에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쳐다보고. 근데 겨울에 제일 추웠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제일 싫은 게 뭐 어디에서 뭐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때려가서 진짜 막 때리고 싶고. 그 지하철역이요. 다 실내가 아니고 실외인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당산도 그 그렇고. 1호선들. 너무 싫어요. 그렇죠. 싫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실이 너무 재밌는데요. 사랑해. 우리 그럴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해. 저는 아직 사랑을 몰라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얘도 지겨운 거지. 정말 예, 네, 웃겨서 예. 알록국민TV님께서 여기 경남 거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기온도 낮아요 하고 오셨고요. 록향님 끌림 출첵합니다. 18,000 조합원 돌파. 기분 좋네요. 목포는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집 외출량 30분도 안 돼요. 퇴근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 경험 있어요, 한쌤? 응? 그래. 운동도 하고 좀 나가봐야지 했는데 나가는 순간 추워서 다시 들어오는. 저 매일 있죠. 매일 나갔다가 저희 집 안에 편의점만 들어갔다 와요. 너무 추워서 일단 거길 들어가. 그럼 편의점 직원이 쳐다봐요. 핫식스 먹으려고요.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스누피님 강원도 철원이고요. 낮에 눈 왔다가 지금 안 온다고. 방에서 지금 듣고 계신가 봐요. 방안 모습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기타가 눈에 띄네요. 이분도 해보셨구나. 나도 꺼져 해봤는데. 그랬더니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예.
우리 지연 아빠님, 울산에서 출첵합니다. 울산에는 눈이 조금 내렸다네요. 우리 지연이 생애 처음으로 눈 봐야 하는데 지금 자고 있네요. 태어나 처음 보는 눈은 어떤 느낌일런지. 하지만 내일 지연이가 일어나면 눈은 다 녹아버릴 듯하네요. 아쉽다 하셨는데 1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돌질한 애가 뭘 말하겠어요? 뭐 그렇게 믿고 싶으신가 보죠.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저 아주 어렸을 때 기억 잘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얼핏 나는 기억이 한 5살, 6살 무렵 그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쵸, 뭐 학교 취학 전. 네, 그 전에는 없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이따만한 지우개가 있어서 그때를 다 지워버렸나 봐요. 왜 없을까요? 글쎄요. 별로 뭐 기억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그닥 뭐 익사이팅하게 뭐 하고 다닌 것도 없었을 거고 뭐 그런가? 친구랑 뭐 나가서 노는 것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가? 기억할 게 없어서. 우리 블랙님은 뒤늦게 출첵 취직 시험 공부 중에도 본방사수합니다 하셨는데 힘드시죠? 예, 파이팅입니다. 예, 지나갈 거니까 예,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와이로님께서 여기 곤잠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일이 쌓였는데 지금 집에 와보니 많이 녹았네요. 지금은 그냥 추워요 하시면서 이게 아침에 집에서 찍은 사진인가 봐요. 와, 멋있다. 멋있네요. 진짜 연하장 사진 같아요. 우리 하늘이 아닐까 하시면서 본인 번호 맞다. 16번이라고 네. 주셨고요. 지금 한쌤이 이제 본인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16번. 16번도 있고 오늘 아까 맨 처음 올려주신 분이 와이로님이 9번이라고 답글을 달아주셨거든요. 한쌤. 내년이요? 네. 내년이 9번이시고 그리고 21번도 있으시고 아싸님은 13번, 뉴스는 내비다님은 20번, 스누피님도 20번이래요. 아 20번 재밌네요.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하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유혹이라는 것과 어떤 사랑에 빠지는 거 비슷한 양상이라는 거 15번하고 6번 얘기 드렸었고요. 네. 오늘 그럼 재미나게 오늘 날씨 이렇게 쨍하게 추운 날씨하고 비슷한 20번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20번. 예, 20번. 자, 2라는 숫자하고 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보통 20번에서 이제 2하고 0이라고 하면 2 더하기 0이면 2거든요. 그래서 2라는 숫자하고 20번하고 같은 세트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쌤이 지난주에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6번하고 15번이 같은 세트. 네. 그럼 아까 16번 해주세요 하신 분은 7번하고 세트. 그렇죠. 아이고, 아주 잘했어요. 네. 뭐 덧셈이니까. 예. 미적분 이렇게 들어가면 또. 예, 모릅니다. 예.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수학 2를 못 갔어요. 진짜 이과 가려고 그랬는데, 못 볼 걸 봤죠. 수학 2를 보고,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 하나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도형은 진짜 잘했는데. 그래서 이 2번하고 20번은요. 네.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두 가지 양면에서 있어서 2번과 20번은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11번도 이 안에 또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2니까. 예, 1 더하기 1이니까.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짝패가 그쵸. 2와 11과 20. 예. 그래서 원래는 짝은 2와 짝은 11이에요. 11. 그렇죠. 예. 네. 그런데 20은 2라는 속성의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2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또 20도 그렇고 크게 두 개로 나뉘는 숫자예요. 1 더하기 1은 2. 또 10에서 1 더하기 1은 또 1이 2고. 네. 그러니까 2라는 곳, 20이라는 것도 10과 10이 또 2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나뉜다로 연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20번, 2번, 11번은 디바이디드하고 연관이 많아요. 나눈다. 예. 그리고 이 나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동음 이어들이 많은데,
나눗셈 할 때 나눔도 있고, 우리가 나누다, 베풀다 할 때 나누다도 있고, 뭐 쉐어한다라는 단어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 나뉘다이거든요. 나뉘다가 뭐냐면, 이쪽의 세상과 이쪽의 세상이 구분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승과 저승, 천국과 지옥, 상반된 것이 함께 공존하지만 그 세계는 사실은 나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심하게 나뉘어 있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나뉘기 전에 이들은 다 일단 옳아요. 나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게 나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누고 보니까 여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요즘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님한테 요즘 신문만 보든 뭐 뉴스만 보든 뭐 다 속이 터지는데 제가 요즘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JTBC가 진보라고 한다. 이제 민주당까지도 빨갱이다.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이 조합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절절하게. 왜냐하면 그 감각 또는 분노 이거 쉐어하기 함께 모여있기도 한데 말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TV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빨갱이 중에서도 성골 진골이에요. 거의 골풍 수준이야. 엊그제 제 친구랑 말했지만 야 민주당이 빨갱이면 우리 집은 뭐냐? 빨치산 뭐 이러면서 대박. 도대체 우리 어디까지 어떻게 나눠주고 쪼개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색깔 있게 본다라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중간이고 중용이고 진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이거를 사실은 디바이디드라고 하는데 이 20번, 2번, 11번이 갖는 가장 큰 속성은 내 삶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공존하기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뭔가 공존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 대립을 했을 텐데 예. 내년에는 과감하게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피하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2번이나 11번이나 20번은 상당히 큰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면 우리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디시전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A 먹을까 B 먹을까는 무엇이 나한테 더 좋은지 내가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뉘는 거는요, 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걸 잡을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게 나가는 게 손해나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궁금해하는 재물운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2번, 11번, 20번의 운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손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친했는데 갑자기 반목이 생긴다든지 또는 직장이 힘들어서 움직여야 된다든지 그거는 내가 원해서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니즈가 없거나 또는 더 다른 면에서 내가 더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뉘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양자택일이 아니고 나는 이게 나한테 옳은 거구나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묘하게 다르면서도 심오한 건데요.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 안 해봤어요? 힘들잖아요. 그쵸. 안 해보고 아는 자, 이런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제 대군부는 후배처럼 듣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걸 뛰어보고 무릎이 아작이 난 다음에 몸에 안 맞았는지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차쌤,
무릎 아작났어요? 마라톤 그렇게 해가지고. 차선 몸도 약해 보이시던데. 몸이 이렇게 약한 애는 아니에요. 빵빵해요. 너 흑인 몸 같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이렇게 좀 내가 탄탄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만 믿으신 거 아니에요? 예, 자기의 어떤 젊음만 믿은 거죠. 그리 젊지도 않지만 어떡해요. 마음만 믿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조금 움직이면 무릎이 시큰시큰하대요. 네. 얘는 깊숙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계속 뭐 심부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해보고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그걸 킵해야 돼요. 아, 여기가 한계다라고 하면 넘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넘어갈 수 이건 뻥이고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한계고 할 수 없는 것도 한계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한계입니다. 내가 작년에 노력 안 했으니까 이번에 노력하면 될 거야. 재수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삼수에서는 오르더라고요. 진짜요? 삼수에서는 좀 오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재수했을 때 이렇게 이성을 안 사귀면 되거나 그 당시 약간 뭘 좀 바꾸면 조금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쌤 갑자기 신뢰감이 훅 떨어지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한계라는 건 내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는데 네. 그 한계를 알고 그걸 버리는 게 저지먼트, 즉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그렇고 11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이 타로 카드 그림에서 보면 모든 것이 양분되어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카드에서는 흰색과 백색으로 나뉘어요. 흰색, 백색 같은 말.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추워서. 거기다 오기 전에 너무 배가 아파서. 흰색과 반대가 뭐죠? 검은색이요. 검은색. 큰일 날 뻔했어요. 흰색과 흑인 열 뻔했어요. 흰색과 흰 하트, 검은 하트 이렇게 네. 예, 검은 하트가 더 큰 거죠. 어쨌건 하얀 기둥과 검은 기둥이 있어서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원리를 하나를 얘기를 하고 11번에서는 저울과 칼이 나와요. 저울이라는 거는 밸런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는 똑같은 거를 나누기 위해서 나누는 저울이 아니고요. 그거는 시소예요. 밸런스라는 건. 저울은 이만한 가치가 이만한 가치하고 같은 가치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크기나 부피나 모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100원에 해당되려면 소금이 몇 그램이다. 그래서 이질적인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의 가치가 같은 거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액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면 더 보충하고 넘치면 자르는 거.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11번의 해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20번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나눠보고 이게 옳은 거, 그른 거 이런 양자택일도 해봤는데 그 다음에 나는 좋은 쪽이 좋아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또 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울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거라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좋은 건지를 우리가 구체화하는 게 11. 그런데 이걸 다 구체화를 해놓고 이게 내가 취할 수 있는 몫이고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하면 이게 제 현실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보화가 좋고 승진하는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닌 거. 배에서 떨어져서 멀리 뛰어 보내버려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상당히 현명해져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그걸 뭐 아쉽거나 버리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흘려보내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처연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처연하다라는 게 이렇게 처량한데 의연하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손실을 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내 모습에 아주 확고한 내 모습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쓸데없는 고민은 뭐냐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시면 안 되시고 예를 들어서 내년이 예상할 수 있다라면
뭐 경제적으로 별로 또 좋지는 않겠죠. 지금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살아본 중 이렇게 상담이 적은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는 것도 이제 다 귀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 경제적으로든 많은 상황이 되게 힘들어질 게 뻔한데 정치적으로든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지고 지금 이 상황이 나빠질까 봐 더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지는 상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현실이라는 게 미래가 더 불안해지니까 이 삶이 더 각박해지고 내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기댈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뭔가 나 새로운 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럼 뭐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치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을 평생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내게 아니면 조용히 내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가치관은 돈 버는 거하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요. 모이질 않아요. 그냥 맞아요. 모으려고 돈 번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잘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아 나는 돈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뭐 잘 나가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원래 24시간 살면서 추구하던 건 뭘까 잘 보시면 그게 제 핵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디 건물이 있어서 월세 받고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일단은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정말 힘든 게 문하나님이 오피스텔이 한 3채가 있어요. 저한테 주시고 하나는 뭐 클라라 주고 뭐 하나는 뭐 이제 이 떨거지들을 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월세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뭐 울고불고 사정하면 어쩌실 거예요. 뭐 내쫓을 수도 없고 기다려줘야죠 뭐. 그렇죠. 그러면은 돈 못 버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월세를 왜 줘? 다달이 받으려고 주는데. 네. 그런데 나는 물도 새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줘야죠. 돈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하나님은 네. 방송 열심히 하겠죠? 네. 예, 뭐 그런 데서 돈 따박따박 받아서 노후를 책임져야겠다. 아유, 저는 아예 꿈도 안 꿉니다. 예. 한마디로 그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직장 다니고 치이는 거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람이 치일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내가 나쁜 짓도 못하겠고 또 돈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만 놓고 안일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해서 가시면 더 나쁜 사기꾼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치인다라는 건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사람들이 날 찾는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새로운 거를 찾으셔야지 바꾸는 방식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본인이 아무리 방송을 하시면서 힘들고 뭐 요즘 좀 욕도 먹대. 뭐 그러면은 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유 좋긴요. 그 웃음은 뭐예요? 고소함? 그러니까 그럴 때도 때려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 내가 다 때려치고 커피숍이나 해야지. 아니 커피숍 되겠어요? 참 커피숍이 누구의 이름이냐고요. 근데 모든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그 엄청 돈 많이 들어요. 그 차려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편의점하고 뭐 파리바게뜨 하고 아이고. 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면은 되지 않을까. 프랜차이즈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서 조금 다들 깨닫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진짜 종짓돈을 그렇게 뽑아먹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거 많아요. 보험이니 뭐 채권이니 그러니까 동양사태 가지고 다 장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요? 그 돈 넣으신 분들이 뭐 새마을금고에 돈 넣어서 뭐 망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거지.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건 이 나라에서 무언가 암시하는 현실이 아니고요. 진짜 나다운 현실 그거를 찾아서 이게 내 거구나. 난 저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구나. 자, 놓자. 그래, 이거는 내게 아니야.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이걸로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시는 게 2와 11과 20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살아온 방향과 살아왔었던 방식을 잘 살펴보셔서 내가 취할 수 없는 거는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기, 거기에 대고 더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에너지가 세이브 되실 수 있어요. 네, 2번과 11번과 20번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한샘의 홀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샘,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숫자를 좀 해석해달라고 올리셨거든요. 이제 아까 2와 11과 20 얘기 드렸잖아요. 네. 아, 진짜 이 숫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수십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긴 해요. 한 분 한 분의 이제 이야기와 함께 버무리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큰 어떤, 그냥 정리하듯 얘기를 드리는데, 어느 만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말을 맞아서 이거를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내담자들한테 꼭 정말 손잡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제발 쓸데없는 고민 좀 하고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고민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둬야자는 거죠. 근데 안 지나서나 고민, 안 지나서나 열받고, 안 지나서나 분노하는 이 시대에 이 머리를 계속 마음과 몸을 그런 걸 계속 채워놓으면요. 우리 끝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중에는 정말 나한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일반화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한테 필요 없는 고민이 70% 이상이에요. 그게 다 걱정, 근심이고 우리가 그런 노심초사한 이런 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성격이다 그러시는데 그게 성격이 아니시고요. 그거 좀 생각을 안 하신 것 뿐이세요. 생각이 부족하신 거고, 그 생각 너무 많이 안 하시면 머리 나빠지시거든요. 머리 나쁘면 진짜 몸이 고생하는데,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이 너무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란 건 연료 같은 거거든요. 이걸 너무 떼어버리면, 나중에 적정한 상태에서 감정을 분출해야 될 때 연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가만히만 있어도 뉴스 한 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에 쓸데없이 막 연료를 떼고 계시면 안 되세요. 그거 우리가 분노하시는 것보다 이제 좀 더 넓게 좀 보시고 좀 길게 좀 보셔야 되는데, 나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렬로 지금 쭉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기 큰 적이 있어요. 보스가. 이 괴물이 있는데 한 명 한 명하고 1대1로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래서 다 뒤지고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면적으로 못 죽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저 거대한 거 지칠 때까지거든요.
그 전에 추성훈이 격투기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었는데 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실게요. 진짜 치졸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대꾸도 하지 마세요. 빌미도 주지 마세요. 왜 우리 애들이랑 어렸을 때 싸우는데 말꼬리 막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서 너 이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이러고 싸우고서 뭐 내가 뭐라고 하면은 말래 막 치졸하게 나오고 너가 못됐어 막 이러고 말도 안 되게 말꼬리 잡고 나오는 애들은 답이 없어요. 조용히 안 보는데 데려가서 코너로 몰릴 때까지 계속 저쪽이 나한테 침을 뱉건 그럼 나도 침 뱉으면 안 돼요. 침 맞고 욕을 날리면 나 대응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눈 똑바로 쳐다보고 구석으로 계속 잽 들어오면 맞아가면서 끝까지 가서 한 방이 나올 때까지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번 타자 지치면 2번 타자, 3번 타자 지치면 4번 타자 계속 나가서 우리 인해 전술밖에 지금 더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는 지금 너무너무 약하거든요. 그럼 뭉치면 힘이 될까? 안 뭉쳐요. 매주 그 집회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 고생을 하지만 쉽게 사람 뭉쳐지지 않거든요. 계속 하나하나 분자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분자를 모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조율해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 삶도 지금 조율을 해야 되지만 내 삶이 궁극적으로 잘 조율이 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조화로워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 사회가 또한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확장돼 가려면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하나 개인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쓸데없는 고민을 채워서 진짜 정작 해야 되는 고민, 정작 필요할 때 힘을 써야 될 때 그냥 empty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내가 하나만 고민하자. 막 이것저것 고민이 들면 맞아. 이거 지금 내가 고민할 거 아니지? 다시 원래에 들어와서 나는 이것만 고민하면 돼. 우리가 이거 고민한다고 해결된 적도 없는데 내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왜 한 놈만 때린다 이런 게 싸움의 전략도 있듯이 하나만 가지고 1년 열심히 사시면 그 쓸데없는 고민 안 하시면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더 똑바로 보고 내 마음을 더 맑게 닦는 작업과 공부를 하시는데 더 많이 에너지를 쓰셨으면 해서 장장이 긴 21가지를 하려니 저도 좀 머리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세트로 묶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주변에서 너 생일 대박 그래서 월일 해가지고 2014년 해서 야 너 이거 몇 번이래 국민TV 그거 가서 들어봐 네 번호가 언제 나와 그걸 듣고 같이 얘기해 보시는 거 하나의 화두가 되셨으면 해서 꺼내드린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운세나 뭐 신통 뭐 방통 신기무축이 아니에요. 그런 건 돈 내고 하세요 여러분. 돈 내고 해도 돼요 한샘? 우리 화상 채팅할까요? 제가 진짜 사실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저 메신저 상담이요. 진짜요? 예, 메신저로 상담하는 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거보다. 이거. 예. 문자로? 예. 제가 이 카톡이나 뭐 엄청 빨라요. 특히 타이핑이. 말보다 더 빨라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워낙 느려서요. 그거 느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느려요. 클라라가 되게 느려서 걔 대답하고 있을 때 너 이거 말하려고 그랬지. 내가 먼저 난 이상하게 클라라 언니 심정이 다 이해된다. 내 주변에 왜 다 클라라만 이해하지? 다 클라라 언니 같은가 보다. 그래서 걔 맨날 생뚱맞게 크크크만 보면서 너 웃지도 않는데 왜 크크크 해? 막 또 가식적이야 내가 뭐 이러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이 생년월일과 뭐 이런 거 제가 이 하나님 방송에 내년에 나 이거 하나만 고민하고 살자 다른 쓸데없는 거 고민이 들어도 그건 나 필요 없다고 그랬어 이거 하나만 하자라고 하시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걸 막으실 수가 있겠죠. 에너지 효율 린나의 가스레인지가 아닙니다.
왜 이맘때쯤 되면요. 이제 서비스 메일 같은 게 날아와요. 이제 무료로 뭐 신년운세 토정 비결 그래, 보십시오. 신비로. 네, 그런 거요. 전 진짜 하나도 안 맞던데요. 아휴, 그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네. 그 왜 10,000원씩 주고 인터넷으로 보는 거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안 저는 맞아요. 돈 주고는 본 적이 없었어. 저도 이제 남의 핸드폰으로 돈 주고 하죠. 야, 너 생일이 뭐라고? 뭐, 야, 비밀번호 뭐냐? 막 이래가지고. 주로 이제 집에 가면, 신년에 가면, 옷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많이 보는데. 그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죠, 한세요? 아니요, 뭐, 필요가 없다, 있다는 모르겠고요. 네. 본인이 필요하면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시면 보셔도 돼요. 뭐, 걔네들도 다 먹고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예. 조정현의 슬픈 바다 전해드린 지금 시각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솔롱구스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조정석 오빠 사진을 올려줘서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예. 편파방송. 예, 사신방송 맞고요. 예, 저 조정석 오빠 진짜 좋아합니다. 예. 한샘은 볼 때마다 그러죠.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남자가 좋냐고. 저는 이 조정석, 이 납득이 이분이 저희 친오빠랑 너무 닮아서 싫어요. 아, 그 주인집 아들이요? 우리 주인집 아들이 약간 이렇게 생겨서 눈썹 진하고, 눈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집 아드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얼굴만 보면은 무서워. 왠지 혼날 것 같고. 아직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됐나 봐요. 예, 그럼요. 예. 극복이 되겠어요. 평생 봐야 되는 얼굴이라.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밋밋한 얼굴이나 아예 그냥 아저씨스러운 성동일. 다들 뭐 응사에 뭐 7봉이가 좋냐 3가 좋냐 근데 저는 성동일 때문에 봐요. 그 아빠 때문에. 예.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동일 아저씨는 진짜 잘생겼어요. 그런 섹시함이 좋아요, 전. 예? 섹시해요, 그분이. 섹시해요? 네, 뭐, 칠봉이나 쓰레기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섹시해요, 저한테. 그냥 애 같아. 취향 독특하시네. 아이고, 조카들 귀엽네. 막 이러는데, 우리 동일 아저씨는, 섹시해. JJ킴님께서 저도 조정석 타입은 노노노 하셨는데, 왜 이러시지, 다? 우리 오빠한테? 리토리님께서 따뜻한 사랑방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참 좋으네요. 따뜻한 방송들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똑똑이 엄마님께서요. 한샘 말씀 듣다 보면 저 백두산에서 10년 좀 도닦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두산 저분이 가시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시끄러워서. 예. 가지 마세요. 물 팔려고. 샘! 백두산은 건들지 마세요. 이미 뭐 중국 애들이 다 건드려놨는데요. 뭐. 그러니까 한샘은 건들지 마세요. 걔들도 살아야지. 저희 연희동 그 뒤에 궁둥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돛 닦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샘은 그런 분입니다. 예. 아까 그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필삼바다님. 추운 겨울날 이렇게 글을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몇 년 전까지 눈 내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림자처럼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지금은 보기 좋았던 눈 내리는 풍경이 이제는 보행하는데 불편을 느껴 걱정이 다가옵니다. 중도 시력을 중도 시각장애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예,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중간, 이렇게, 둘 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감각이라는 게 있다 없으면 불편한 걸 넘어서서 세상과 차단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왼쪽 눈을 다쳐가지고
다 뭐 엄마 잘못이죠, 뭐. 예? 또 깨알 권해서 공격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아기 때는 이제 산모들이 출산을 할 때 기계로 꺼냈대요. 아, 예, 머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 그게 눈을 찔러가지고, 그때 이제 균이 침입을 해서 신생아 때 왼쪽 눈이 계속 이제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좀 왼쪽 눈 하나는 가망이 없다. 그건 병원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과실이잖아요. 의료과실인데 저 태어날 때마다 의료과실이란 단어도 뭐 거의 없을 때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병원 위에서 엄마가 계속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산모니까 같이 이제 있었는데, 거의 이제 유리알 눈을 박아야 되는 수준이다. 나중에 적출 수술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눈이 안 떠지고 계속 고름이 나고 썩어가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한 6개월 정도까지 병원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거의 병원에 계속 있었죠. 근데 계속 치료를 잘 받긴 했지만 아주 극적으로 왼쪽 눈이 이제 나아가지고, 근데 그닥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실명은 아닌데 눈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 난시가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자주 아프고, 그래서 희한한 게 좀 신경 쓰고 그러면 눈이 막 터지고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감각이 약간 좀 방향이, 우리는 늘 두 눈으로 보니까 모르는데 왼쪽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잘 감각이 떨어져요. 되게 무뎌져요. 왜냐하면 시야가 우리가 앞만 트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옆으로도 옆에도 있거든요. 네. 예, 180도까지는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난 분명히 이렇게 이쪽은 보니까 이렇게 앞만 보고 있어도 옆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쪽이 안 보이니까 차가 이렇게 이으면 항상 왼쪽에서 왼쪽. 항상. 그러니까 왼쪽을 늘 다치는 거예요. 뭐가 와서 부딪히고, 뭐 트럭이 오고, 뭐 택시가 오고, 그래도 왼쪽을 다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좀 불편해도 상당히 힘든데, 참, 이제 이 오감이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감각을 또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쪽 눈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훨씬 더 개발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후각이 발달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그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왼쪽 귀하고 이쪽이 너무 발달이 돼서 오른쪽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건 또 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짝짝이로 살고 있거든요. 오른쪽 눈 오른쪽 눈으로 보고 왼쪽 귀로 듣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고개 돌리고 계속 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경청해서 들을 때는 계속 도리도리질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한쌤. 예. 본인의 그 어려움마저도 시트콤으로 승화하시는 당신의 노련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머리 흔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듣는데. 예. 아무튼 힘내시고, 예. 저희들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 남아서 간단하게 번호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세숫길 정아님, 이 직업적 웨딩 플래너시죠? 1년 내내 웨딩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숫길 두 커플. 연희동 분이신데, 연희동에 이렇게 결혼한다고 막 이런 소리 하고 다니시면요, 저희 친구들한테 어느 날 다굴 당합니다. 쌤, 다굴이 뭐예요? 다굴 몰라요? 게임 전문 용어? 아우, 정말.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계속, 자기 번호랑 우리 남편 되실 분 번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또 21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줘야지 둘 다 하면은 좀 형평성이 안 맞겠죠? 다른 분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행복한데. 그쵸? 근데 웨딩 사진을 왜 이렇게 계속 찍어요, 이분들? 아무튼 두 번호 중에 하나. 21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21번. 제가 올해가 21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21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쌤이.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21번은 이 모든 숫자의 끝이에요. 연도 카드로 볼 수 있는 숫자의 마지막인데. 젊은 유월님이 21번이신가 봐요, 지금. 예, 그러시군요. 젊은 유월님, 그 영국에 계신 분인가? 아니요. 그건 영국 총각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안녕. 아이고, 수습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는 척 했다가, 머리에 막 섞여 있어요. 저번에 무슨 말하다 풀립 백정님, 막 이렇게 말하지를 않나, 말이, 그 아이디가 막. 닉네임이 섞여. 네, 섞여가지고. 네. 그래도 다 기억하려고 애쓰다 보니, 되게 짝짝이라고 얘기 드렸죠. 사람 이름 죽어도 못 외워요. 자, 21은 마지막 숫자이기도 하면서 되돌이표와 같은 숫자이기도 해요. 다시 되돌아오는 느낌인데 21의 별명, 즉 이름은 월드예요. 월드. 예, 우리 월드 되게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글로벌, 월드, 세계적, 진짜 파다닥이야. 아무튼 이 월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세상이에요. 내 세상이 왔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누구가 문하나님한테 되게 작은 집을 주면서 이게 너한테 딱 맞는 집이야. 막 약간 거지 같은 집을 주면서 원룸 같은. 원룸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아무튼 좀 예. 내 인생은 뭔가 더 포부가 더 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넌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게 너 집이야라고 주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왕 주는 거. 좀 크고 폼나고. 그렇지. 4, 50평은 돼야지. 주공 3평, 10평 이러면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래라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나한테 최적의 상황인데 그 집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2일을 겪으신 우리 올해 문하나님이 아나운서예요. 열심히 살아왔어. 보니까 나름 고군분투도 했고 안 되는 외모로 아나운서 되겠다고 열심히 살아오신 거 막 자잘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왜? 아니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수긍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요. 난 맞아요. 진실만을 말해요. 아니 저는 바로 수긍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예. 그렇지만 아나운서의 꿈이라고 한다면 또 무슨 9시 앵커, 무슨 3, 4 이런 것까지 다 목표로 할 텐데 국민 TV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 누가 야 그렇게 하더니 거기가 네 자리냐? 그러면은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안 나쁜데. 있다고라. 누가 한다고라. 기분이 나쁘다 치자고. 나는 너무 좋은데 여기가. 그래요. 예. 20대 때도 그랬을까? 그때는 안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20일이 언제 오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아주 어릴 때 오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힘들겠네요, 진짜로. 예. 근데 너무 어릴 때 큰 집이 들어와도 힘들어요. 그렇죠. 본인이 감당 안 되니까. 그렇죠. 왜 감당이 안 되는 걸 하면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20일을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된 거죠. 쉬운 게 아니고 포기해서 이거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느낌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 왜 그 느낌이냐면 이 적정한 집에서 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이해했다라는 얘기지 더 필요 없는 거에 더 쓸모없는 거를 더 많이 하다가 내가 정작 가야 될 길을 놓치고 살았던 거를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난 이 사이즈에서 내가 진짜 추구하는 걸 갈 수 있는 이제 대문이 열렸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일에 결혼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상대가 참으로 적정하다겠죠. 근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연애를 안 하고 기다렸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동안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이게 20대 때 오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어릴 때 오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꼴랑 얘 만나려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분도 이렇게 행복하신다라는 거는 한참 좋을 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내년에 오는 21이라는 게, 내가 갖는 이 삶이라는 게 나한테 상당히 적정하구나.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에 적정하다예요. 남이 보기에 내가 너무 훌륭하다. 야, 너 진짜 빵빵한 사람이랑 결혼했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났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얼굴도 뭐 두 분 다 잘생기셨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20일은 자 이제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즉 내가 싸울 수 있는 내 몸에 적정한 갑옷과 무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 바탕을 가지고 전쟁터 나가자라는 거죠. 내가 정말 싸워야 되는 전쟁터.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적정함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는 바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이스타운이 생긴 걸 축하드립니다. 할 때 21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나한테 주어진 거에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납득을 못할 때 되게 괴로우실 수 있어요. 또는 그게 너무 좋은 게 들어와서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왜 들어왔을까? 이게 왜 특히 직장 같은 게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옮겨져서 딱 했는데 아니 그 많은 직장 중에 난 여긴 왜일까? 이게 나한테 적합한 거라는데 그때 기분이 나쁘면 좀 더 내가 여기에 왜 맞는지 좀 이해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너무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잘 맞는지 깜냥은 되는지 좀 더 고민하고 고군분투하셔야 될 게 필요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고 그 끝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이제 쓸데없는 고민이 이제 다 끝나고 난 이제 뭐 더 이상 뭐 더 좋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거, 뭐 더 나은 거에 그 수직적인 목표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내 출발점이면 내가 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면면히 들여다보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20일 다음이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부터 세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숫길 정아님은 이제 결혼하셔서 21이시니까 그 안에서 그 삶을 잘 꾸려나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더두덜도 말고 내가 이 안에서 이제 나는 다 이룬 상태예요. 그럼 이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더 욕심내시면 아니 되어요. 그래서 20일은 월드라는 의미가 그거죠. 월드 세상이라는 거, 내 세상이라는 거 사실은 테두리가 있어요. 양들을 가두는 것도 그 목장에 펜스가 있잖아요. 그 펜스가 쳐지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테두리가 크건 작건 내 땅이 100만 평이건 1평이건 이 몫이 난데 내가 최적의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그게 내 것이다. 근데 이거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몫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당히 효율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크면 클수록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21인 분들은 이제 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더 추구할 수 있는지 밖으로 이제 향하는 세상이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20일이 사실은 종결이면서 되돌이표인 게 다시 시작이죠.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래서 세숫길 정아님께서 말씀하신 20일이나 젊은 6월님의 20일 내년에 펼쳐지는 그 세상이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에 고민하시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20일 잘 들으셨죠? 20일 겪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저는 사실은 한쌤 제가 국민TV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참 감사하다는 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을 향해서도 그 말 많이 했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던 이유가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국민TV가 생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이 제가 여기에 와야 되는 시기에 잘 맞춰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나운서를 꿈꿀 때는 누구나 그 꿈을 시작할 때는 사실 다 남들이 얘기했을 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꿈꾸게 마련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방송을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 부러워하는 MBC 타이틀도 붙여봤고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같은 것도 해보고 해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 돌고 돌아서 진짜 너무 긴 여행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2000년 1월 1일자로 딱 아나운서가 됐는데 2000년? 예, 딱 2000년. 오, 이제 예. 정말 딱 13년? 예. 그러니까 횟수로 진짜 한 텀이 도셨네요. 예, 정말 한 텀이 돌았어요.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정말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 여기가 그냥 저한테는 딱이다라는 느낌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딱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일단 이 방송사가 추구하는 어떤 지향점과 저의 삶의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전영관 선생님이랑 집에를 가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MBC나 YTN에서 게스트분들, 소위 말해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만나서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매력을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그렇게 뭔가 포장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인격이 그만큼 안 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함께 방송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인격 자체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송용으로 포장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와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구나.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우리 문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많이 추구하시나 봐요. 나의 이 지향하는 거하고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 뜻이. 네. 함께하고자 하는 뜻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전처럼 불편하지 않고. 네. 또는 내가 뜻이 달라도 이건 내 일이니까 맞추는 척 해야 돼. 이런 양가 감정이나 불편함 없이 여기서 편안하게 떠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하고 못 맞출 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드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돈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결국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많이 버려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올해가 20일이면 아까 얘기 드렸던 20이었던 작년은 뭘 많이 버리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을 버렸나 봐요, 쌤. 아마 본인이 여태까지 추구했었던 거, 어떤 목표라고 했었던 거 있어서 이거를 내가 가져봤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뭔가 버리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그래, 그렇다면 이게 내가 제일 편하구나. 남들이 봤을 때 혹은 어떤 기준에 봤을 때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비하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본인이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건 내 뜻과 같은 걸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의지가 남으신 거죠. 그걸로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신 상황이 되신 거고 그래서 이 아까 긴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넘버는 0부터 20일까지의 사실 긴 여행이에요. 0이라는 숫자가 그때 바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네. 이 바보가 1번서부터 21번까지를 만나면서 이 삶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뒤죽박죽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1부터 해서 20일까지 하면 사실 지루해요. 근데 20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22일까지 갔을 때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승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보는 여행을 떠날 때 약간 옷도 좀 미친 사람같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하지만 나는 이 여행을 떠날 거야. 누가 뭐래도 위험해도 난 갈 거야라고 시작해서 했는데 월드를 돌아가면서 월드의 그 그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즉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에 바보가 입었었던 옷은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막 덕지 뭐 세상에 쓰레기 한 쓰레기는 다 걸치고 자기 돈에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막
환상적이다, 막 판타스틱 이러면서 갔는데 사실은 그 옷 하나도 필요 없고 그 우스꽝스러운 장식,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기 좋다라는 걸 다 벗어던진 상태에서 가장 자유로운 몸이 돼서 내 알몸이 돼서 춤을 추는 그 시간이 바로 월드거든요. 즉 내 안에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이 20을 지나면서 버려지게 되고 옛날엔 나 이 옷 입으면 되게 멋있는 것 같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옷을 이빠요 옛날에 뽕 입다만큼 단 거 옷 있잖아요. 그 시대 지난 걸 지금 입고 우리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아무리 응사가 유행이라고 하겠지만. 쌤 말씀하시니까 제가 작년에 버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좀 웃긴 얘기였는데 모 헤드헌터로부터 어떤 정부 기관의 부대변인 자리를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최종적으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그때는 뭐 그렇게 아나운서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이 앵커 출신이 뭔가 부대변인이 되는 걸 굉장히 좀 추구하던 시기여서 이렇게 헤드헌터가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실은 제 자리가 아닌 거죠. 아닌데도 욕심이 있었던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궁핍하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연봉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그쵸. 막 침샘이 막 역류하죠. 악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2년이지만 저 자리를 거쳤다 나오면은 그래도. 그렇죠. 아주 스펙타클한 스펙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달에 걸쳐서 전형을 거치면서 제가 마지막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한쌤? 뭐예요? 저는 되게 집중을 잘하는 사람인데 면접을 보는 그 40분 동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열심히 살았던 제 삶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고 더불어서 저 진짜 고백을 하건데 정말 참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종편 막 생길 때요. 저도 원서를 많이 넣었었어요. 종편에. 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절박함에 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아니, 나 같은 제일 먼저 냈어, 종편에. 아니,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런 사람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냈어요. 냈는데 당연히 다 떨어지죠. 저희가 여기서 당연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스펙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스펙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작년에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그 명예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뭔가 그 속세적으로 추구하고 싶었던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밑바닥까지 쫙 깔려서 제가 어느 날 밤에 샤워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이건 회한의 눈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울지 말아요. 아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정말 또 크게 한 단계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요즘도 사실 가끔씩 그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그 떨어지는 게 어쨌든 되게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앞도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금 국민TV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왜 그 아픔에만 천착했을까.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와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열려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내가 설사 원하지 않던 거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저 얘기가 지금 나한테 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종편에 원서 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거 왜 죄송해요?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지금 그 지상파나 종편에서 일하는 그 친구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하고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원고를 읽을 때요. 절대 비판적 시각으로 원고 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일단 나는 아나운서고 내가 좋아하는 방송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뉴스 하나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깊이 생각 못했어요. 저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어떤 영향을 가질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 본인이 누구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매일매일 파리처럼 빌고 살아야 돼요. 쌤이 왜요?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적으로, 많은 면에서 저는 너무 후루꾸라. 사람 많은 게 석고대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의 과정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당시에도 종편이라는 데 어플라이 했다라는 용기를 전 칭찬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아닌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한 거를 죄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참, 예, 그렇습니다. 부끄러워. 에이, 부끄럽긴요. 부끄러운 걸로 따지면, 전 까면 다 부끄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한 거는, 그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러고 급사가. 그때 내가 좀 그랬나 봐. 왜 그랬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중요한 건. 그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먹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할 것 같고 연봉이 좋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돈을 잘 벌면 명예가 오면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정말 그 연봉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한테 중요한 건 어플라이 했다라는 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아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내 옷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때 그 처절한 비참함 있죠? 그건 누구한테 위로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쪽팔림인데 그 바닥에 서서 나 혼자 얼마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내가 견뎠으면 모든 건 면죄가 되신 거예요. 저도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백으로 어디 항공사 외국 항공사 비서로 또 항공사 비서까지 하셨어요? 아니 비서 자리가 들어왔는데 네. 백으로 널 일단 면접을 시켜주겠다. 야 100% 되는 거다. 면접만 봐라. 그래가지고 좀 신경 좀 쓰고 그래서 또 수트도 입고 힐도 좀 신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이제 면접을 해야 되니까 쭉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참 그 기분 저 알아요. 네, 거기에서 잔뜩 긴장해서 이것들한테 내가 잘 보이겠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스펙에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날 개무시하고 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면피될 거야. 그냥 네. 잘하고 못하고 다니기만 하면 될 거야.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딱 나온 내 이 후줄근하게 언니 옷 빌려왔고 이 자태를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한 가닥 하고 살다 일진이었는데 이 꼬라지가 뭔가 막. 쌤 일진은 일진이 아니고 어떤 이 한 시대를 풍미한 어떤 이 풍운하였는데 이 꼬라지가 뭔가. 그래서 그날로 그 옷 벗고 머리 염색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쥐어 뜯긴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야, 니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쌤은 왜 끝이 항상 시트콤일까요? 근데 그 모양이 정말 시트콤이었어요. 내 그 치마를 입고 힐을 신은 내 자태가, 그래도 그때도 이뻤는데, 남들은 이쁘다고 했지만, 어쨌건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매일 출근하고, 매일 그 일을 하고, 그거 다니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러고 있지? 그러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또 그런 미친 짓을 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왔을 때 그때는 울었어요. 더 이상 이러지 말아야지. 제가 울었을 때가 그 시험을 보고 와서 이제 좌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선배님 한 분이 생기는 종편 채널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좀 높은 본부장급이 우리 학교 선배다. 가서 인사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기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뻗당기고 있는데 누군가 그랬어요. 너 배가 덜 고프구나. 네가 이 마당에 더운 밥 찬밥 가려?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갔으니 뭐가 좋았겠냐고요. 돌아와서 제가 이제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나 왜 갔을까? 끝까지 가지만. 그건 자존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었던 거죠. 나한테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나한테 이런 게 꼭 좋을 거야. 근데 그럼 뭐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 나쁘냐 그런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지. 나한테 안 맞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닌 거죠. 맞아요. 내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 이건 자포자기나 자기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고 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받아들이는 마음은요. 뭐 내가 그 모양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효율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작은 땅을 갖고도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구나. 남들이 보기에 왜소하고 뭐 위축되어 있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이게 내 자리면 명당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쓸데없는 고민 좀 줄이시고 그리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고민만 하시면서 나머지는 좋은 감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샘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땐 분명히 개그였거든요. 개그였는데 왜 이게 끝날 때 또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예. 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우리. 예. 참, 예. 한샘과 나는 참 다른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은 또 비슷한 경험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둘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니죠.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라는 맞아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은근히 중간치예요. 맞아요. 뭐 그렇게 특출할 거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우리 마음하고 다 같을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하면서 저분들도 비슷한 거 느끼시겠지 하고 편안하게 제 얘기하는 거지. 뭐 이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맨날 얻어터진 얘기를. 이거 잘난 척 아니고요. 저희 이렇게 사실 부끄러운 사람이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란 얘기 고백한 겁니다. 예. 한샘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예, 저도 감동적인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세요. 꼭 올게요. 정말 그날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네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많이 부르고 들었던 노래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끌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여서 행복한 수요일 밤이었어요. 행복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